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이제 막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고 어려운 퍼즐도 곧잘 맞추기 시작하면서 어른들 칭찬도 듣고 또 시키면 트로트 노래도 잘 불렀던 아주 똑똑하고 예쁜 6살 우정선 양. 정선이는 원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초월읍 쌍동리에 살고 있었지만 이 부모님의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동생과 함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큰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낮 동안은 큰어머니 집에 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던 2004년 9월 19일이었어요. 점심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는데요. 정선이는 가게 앞에 있는 동양마트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는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게 보였죠. 그때 막걸리를 따던 한 아저씨의 얼굴에 술이 탁 튀는 걸 보게 되죠. 아저씨가 눈을 이렇게 만졌을 텐데 이게 정선이의 눈에는 눈물로 보이게 됩니다. 아이는 큰어머니 가게로 얼른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내가 닦아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지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고 여긴 식당이기 때문에 한참 바쁠 때였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는 뭐 그래라 생각했고 얼마 후에 여유가 좀 생기자 아이가 잘 노는지 보려고 확인차 나가보는데요.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아이가 없고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좀 멀리 갔나 싶어서 곧 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그날 정선이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초조해하던 큰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다음날 수사 전담반까지 설치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약 1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인근 지역을 다 수색하고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님도 이 수색에 동참을 하셨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실종된 지역은 개발이 한참 진행되던 곳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빈집이 많았는데 이 빈집들 하나하나 하수구, 맨홀, 인근 산악지역까지 경찰이 샅샅이 수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도 자전거도 보이지 않았죠. 한편 경찰은 이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버스 쪽에 설치된 CCTV 약 100개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판독을 하게 되죠. 6살짜리 아이가 분명 혼자 어딘가를 돌아다녔다면 눈에 띄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 어느 곳에서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경찰은 신속하게 전단지를 제작했고요.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때부터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특히나 그 중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3가지 증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종 당일 오후 1시 15분쯤 동양마트 앞 공터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역동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신원미상의 50대 남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제보였죠. 경찰은 이게 의미 있는 제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 50대 신원미상 남성이 누구였는지 찾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성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저녁 8시 15분쯤입니다. 정선이가 이번에는 한 음식점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첫 번째 제보가 있던 버스 정류장과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가 있던 곳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오후 1시쯤, 저녁 8시 15분쯤. 근데 사실 여기에 거리는 2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게 진짜 만약에 사실인 제보라면 약 한 7시간 동안 겨우 여기서 여기를 이동했다라는 게 되는데요. 마지막 증언으로는 실종 4일 후인 9월 23일입니다. 저녁 7시쯤에 경기 초월읍 늑현리에서 아주 행색이 초라해진 정선이를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아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울고 있어서 눈에 띄었는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사람이 30대 정도의 남성이었다. 그리고 그가 달래주고 있었다라는 제보였는데요. 물론 제보가 들어온 것은 굉장히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걸 다 종합해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유괴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유괴범은 아이를 납치하면 묶어놓고 어딘가에 감금을 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지만 정선이의 경우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발견됐다는 특징이 있죠. 게다가 목격 당시 각각 다른 연령대, 50대, 30대, 다른 연령대의 남성이 있기도 했고 아예 혼자 있었던 것도 이상합니다. 정선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는 제보가 없었죠. 그러면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사라졌을 때 범인의 차량을 타고 자전거까지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그 또한 또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건 유괴라는 시나리오를 두고 제보를 맞췄을 때 이상한 행적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제보가 잘못되거나 아이는 유괴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납치된 건 아닐까요?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건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냐? 근데 사실 정선이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품을 노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전화도 없었고요. 사건은 그렇게 미궁안에 빠져갑니다. 그러다 경찰이 이번에는 혹시 정선이가 광주 지역을 아예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버스, 그리고 택시 운전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펼쳤는데요. 단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가 혹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뭔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병원으로 옮겨졌겠죠.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가 아이를 키우려고 데려갔나? 그래서 입양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까지 조사를 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 초반에 제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데 희망을 걸었지만 하필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얼마 후에 추석 연휴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보가 뜸해지게 되죠. 답답한 경찰, 속이 타들어가는 가족, 정선양을 찾는데 현상금 500만 원이 걸렸고요. 계속 제보와 신고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쯤 한 명이 용의자로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터 앞에 있는 마트에서 매일 막걸리를 마셨던 50대 박씨. 아이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평소 정선이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이가 공터 앞에서 놀고 있고 아저씨는 공터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아이를 보면 과자도 사주고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경찰이 혹시 이 지역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런 유괴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고 조사를 하던 중 마침 그가 걸린 거예요. 전과 7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유괴를 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 추궁을 하게 되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당시에 정선이가 실종되고 나서 KBS며 SBS 이런 TV 언론뿐만 아니라 신문과 각종 매체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되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는 여전히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진 아이 얘기만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의 부모님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소중한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직접 수색에 나서게 된 거죠. 특히 아버지는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일부러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여 작은 제보라도 들어오면 전국 어디라도
한 걸음에 달려가 확인했지만 허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신이 사업을 실패했고 부인과 헤어졌고 그러다 큰형님 댁에다 두 딸을 맡겨놓고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딸을 찾는 일만큼은 멈추지 못했죠. 엄마는 어땠을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보가 있으면 어디든지 금방 달려갔지만 번번이 헛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정선이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200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역술인도 찾아다니고 구판을 벌리기도 했다고 하죠. 벼랑 끝에 선 엄마의 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이 오면 그 실종 아동 가족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다독이신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실종과 유괴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선이 부모님 역시 아이가 유괴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독특한 게 단순히 유괴라고 보기에는 누군가의 보통 이제 유괴 납치 사건일 경우에는 이제 금품을 요구한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추정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유괴됐다고 믿고 계시죠. 아이는 6살인데도 불구하고 집 전화번호, 주소까지 또렷또렷하게 말할 만큼 아주 영리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얘가 그냥 어딘가에 길을 잃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걸 강하게 부정하시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아기를 갖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모한테 연락이 왔을 게 당연합니다. 그럼 아기가 있는 유괴범은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금품을 노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이 유괴의 목적은 어쩌면 범인이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서 직접 키우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6살 우정선 양 실종 사건. 여러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2017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최초 신고자였던 큰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정선이가 그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식당 앞을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사실인데 이 재수사팀에서 왜 이 중요한 사실이 그때 과거에는 2004년에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면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들의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워낙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기에 부모님에게 접촉을 조심스럽게 추진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재수사팀은요, 분명 어딘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우정선 양의 생활 반응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디선가 너무 안타깝지만 국내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 DNA와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선양이 애초에 호적을 재등록했다면 이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아이가 부모를 찾기 위해 DNA 분석을 의뢰하는 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건 근데 이론적인 거예요. 아이는 6살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데려가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모를 자신의 친부모로 알고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쉽지 않겠죠.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래서 어린이 실종 사건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사라진 지 12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3년 실종 아동 건수 중에 12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찾는 경우는 전체의 단 1.2%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지금은 20살이 넘었고 20대 초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나이와 비슷할 텐데요. 이 사건은 같은 해에 벌어졌던 천안 여대생 실종 사건, 그리고 2002년에 있었던 구미 여대생 실종 사건과 같이 대표적인 한국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집에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